네, 적재 공간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단은 이 와이퍼 하단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도어를 열게 됩니다. 뭐 자동으로 개폐되는 도어고요. 지금 제가 시승한 차량은 이제 5인승 차량인데요. 7인승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전동식으로 열 수 있는 이 3열 시트가 2열에 2명이 앉을 수 있는 3열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열 시트의 공간도 비교적 다른 차량에 있는 3열 시트 공간보다 좀 넉넉한 편이다. 하지만 성인 2명이 앉기에 상당히 좀 빠듯한 공간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리고 이 2열 시트 같은 경우에 이 안쪽에 있는 전동 버튼을 통해서 완전히 좀 접을 수가 있는데요. 이 전동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완전히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닫히게 되고요. 중간에 손을 떼고 다시 누르는 경우에는 2열 시트가 다시 세워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버튼 같은 경우에 이 안쪽에 위치해 있고요. 이런 것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눌러주게 되면 시트가 다 젖히게 됩니다. 지금 매트를 치우고 덮개를 열어보면은 이 가림막 같은 경우에 이게 별도로 수납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편리한 부분이죠. 후면부의 전고가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이라서 이 무거운 짐을 싣기에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트렁크 공간과 이 부분에 단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걸쳐놓고 밀어서 바로 이제 수납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12V 아울렛도 마련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쓰임새가 좋은 넉넉한 잘 구성된 이 적재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열 공간 역시 뭐 기대했던 것만큼 굉장히 좀 넉넉한 여유 있는 2열 공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무릎 공간 자체도 이 앞쪽 시트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지금 시트 포지션을 맞춰둔 상태인데 한 주먹이 2개에서 2개 반 정도 들어갈 만한 이런 넉넉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오프로드 패키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요, 이 하부에 USB 포트 2개와 함께 또 220V 아울렛도 콘센트도 추가가 되어 있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4륜구동 모델이긴 하지만 중간에 이 구동축이 지나는 부분이 그래도 비교적 좀 낮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전고가 조금 어느 정도 있는 SUV 모델이기 때문에 좀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요. 같은 경우에 성인 5명이 좀 좋긴 하겠지만 앉을 수 있는 그러한 넓이로 보여지고요. 그래도 좀 쾌적한 공간을 위해서는 한 성인 4명이 좀 여유 있게 탑승할 만한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2열 시트 역시 이제 전동식 2열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트 하단에 보면은 앞뒤로 조정할 수 있는 이 레버가 있고요. 그리고 시트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시트의 각도를 한번 최대한 높여보면은 굉장히 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거리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기울기로 시트가 젖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7인승 모델 같은 경우에는 3열 시트까지도 버튼을 통해서 열고 세우고 또 닫을 수 있는 그러한 버튼들이 3열 트렁크 쪽에 버튼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머리를 들어서 보면은 이 위쪽에 이 수음을 할 수 있는 마이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그 앞자리 1열에서 말하는 소리를 좀 더 증폭시켜서 2열에서 좀 듣기 편하도록 주행 중에 보통 이제 1열에서 말하는 소리가 좀 잘 안 들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2열이나 3열에서 더 잘 들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차량 음성 제어 기능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 공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도어를 여는 버튼이요, 이쪽에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부분인데, 이쪽 소렌토의 E 이니셜 아래쪽에 이 버튼이 있고요.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열리는, 그리고 이게 뭐 걸리게 되면은 자동으로 닫히는 이런 안전 기능까지도 같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적재 공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3열 시트까지 다 세운 상태에서는 한 187L의 적재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승 차량 같은 경우는 6인승 모델이고요. 2열 같은 경우에 별도의 2개의 시트가 이제 분리된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먼저 3열 시트의 구성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은 편입니다. 전동으로 이렇게 3열까지 접히는 그러한 기능까지는 없고요. 이렇게 시트 뒤쪽에 있는 이 끈을 당겨서 이런 식으로 시트를 접게 됩니다. 또 매트가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매트 같은 경우에도 깔끔하게 이 3열 같은 경우 안 쓰는 경우에 이렇게 덮어둘 수 있는 그런 매트도 있고, 이 매트 같은 경우에 양면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패브릭 재질의 이런 표면이긴 한데, 이런 것을 그대로 뒤집어서 깔게 되면은 이 고무 소재의 이 매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그 스크래치가 나기 쉬운, 또 이 표면이 손상되기 쉬운 짐을 실을 때는 이렇게 고무 매트로 바꿔서 사용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시승 차량 같은 경우는 6인승 모델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게 2개 분리된 2열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크기가 기존 모델보다 많이 좀 커졌습니다. 뭐 전장, 전폭, 전고 모두
10mm 이상 커졌고요. 또 휠 베이스 같은 경우에 35mm가 늘어났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실내 공간을 상당히 좀 넓히는데 많이 좀 사용이 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구성 자체도요, 이 앞쪽에 보면 일단 송풍구 2개가 위치해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220V 아울렛과 USB 포트 하나, 그 다음에 11V 아울렛, 시거잭이 위치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도 분리된 형태이다 보니까 이 가운데에 이제 특별히 뭐 컵홀더라든지 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시트 옆쪽으로 이 네트 형태로 된 이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곳도 위치를 해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USB 포트가 하나 있긴 하지만요, 이 시트, 1열 시트 뒤쪽에도 이렇게 각각 USB 포트가 한 개씩 위치를 해 있어서요, 뭐 스마트폰, 전자기기 충전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쪽에 이 1열 시트 조수석 쪽에는 이렇게 시트를 움직일 수 있는 버튼이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전자가 2열에 탑승하는 승객을 배려를 해서 이제 시트 위치를 조정할 때 아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시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암레스트가 있어서 상당히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요, 각도를 모두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각도가 가장 이제 세워져 있는 형태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젖혀집니다. 이제 슬라이딩 기능이 적용이 됩니다. 뭐 아무래도 3열 시트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슬라이딩 기능이 상당히 또 큰 폭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시트 아래쪽에 있는 레버를 당기고 옮기는 경우에 이 정도까지, 제일 뒤로 젖히는 경우에는 뭐 주먹이 거의 3개가 넘는 공간이 늘어날 만큼 넉넉한 공간 보여주고 있네요. 근데 지금 3열 시트에 앉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성인이 타기에는 조금 무릎을 올려서 타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나름 그래도 3열 시트의 실용성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무릎이 많이 올라와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앞 시트와의 간격도 어느 정도 좀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헤드룸 공간도 뭐 주먹이 반 정도가 들어가는 이러한 헤드룸 공간을 보여줘서요, 성인은 다소 좀 좁을 수 있겠지만 뭐 아이들이라면 충분히 넉넉하게 이 3열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시트에 보면은요, 그 에어컨 송풍 장치가 따로 좀 조절 버튼이 따로 있어서요, 또 3열 같은 경우에 여름에는 상당히 좀 더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에어컨 버튼이 따로 있어서 풍량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좀 온도 조절까지는 되지가 않고요. 3열 오른쪽에 보면 이 시트를 접을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제 한번 왼쪽에 버튼을 누르면 이제 왼쪽에 시트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접히게 됩니다. 세우는 기능도 있는데요, 세울 때는 이 시트 아래쪽에 있는 빨간 레버를 당기고 이제 시트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의 폴딩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식인데요, 시트의 2열 쪽에 있는 하단에 있는 버튼을 눌러도 되고, 이 시트 상단에 있는 버튼을 눌러도 시트가 접혀집니다. 시트가 이제 기역자 형태로 좀 접혀지면서 쉽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3열에서 버튼을 눌러서 시트를 직접 접을 수도 있습니다. 적재 공간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정말 트레일블레이저는 이 소형 SUV급으로는 정말 좀 호화롭게 전동식 테일게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살짝 눌러보면은 자동으로 열리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하부에도 역시나 그 적재 공간이 아주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셀톱스에서도 이러한 그 구성의 이 하부 구조를 보셨을 텐데요, 바로 이제 판을 이제 그대로 떼서 아래로 한 단어 낮추면 50리터 정도의 공간을 더 추가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 하부에 보면은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는 공간, 지금은 사실 이 우퍼가 탑재되어 있지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스페어 타이어가 장착되는 게 거의 뭐 필수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도로 사정이 좀 안 좋은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넓은 공간을 스페어 타이어 공간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셀토스보다는 조금 작아진 것 같습니다. 이 패널 같은 경우에는 양면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 재질의 소재인 반면에 이 뒤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양면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요, 이렇게 양면으로 끄는 경우, 네, 여기에는 이제 조금 더 뭐 좀 젖어 있는 적재물이라든지 소프트한 재질의 이 바닥이 좀 긁힐 수가 있는 물품들을 이제 수납할 때 이렇게 양면으로 뒷면을 사용해서 쓰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2열 공간에 좀 앉아 있습니다.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도 경쟁 모델들과 비교해도 그렇게 비좁다는 느낌 안 드는 이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제가 이쪽에 시트 포지션을 맞춰놨는데 한 주먹이 한 2개 정도 들어갈 만한 이런 공간도 보여주고 있고요. 아쉬운 점은 이제 이 헤드룸 공간입니다. 이 기존의 가장 큰 경쟁 모델을 할 수 있는 이 셀토스보다 조금 더 이
이 헤드룸 공간이 좁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 차량의 스타일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더 루프의 경사를 낮게 가져가면서 이 스포티하게 만드는 이 분위기 때문에 이 헤드룸 공간이 다소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은 이 발을 놓을 수 있는 공간에 상당히 조금 여유가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이 시트 같은 경우에 보통 이 시트 하부에 이 발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그 공간의 높이가 상당히 높아서요. 만약에 키가 조금 큰 분들이 이 2열에 앉으시는 경우에 이 조금 더 몸을 조금 낮춰서 발을 뻗으면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 같은 경우에 따로 이제 리클라이닝 기능은 없습니다. 각도가 조절되는 기능은 따로 없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죠. 셀토스 같은 경우는 2단으로 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이 시트 포지션을 맞출 수 있었던 반면에 지금 보시는 이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형태입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6대4로 분할이 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암레스트를 열어보면은 살짝 돌기가 나와 있는 컵홀더 2개가 위치해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1열보다 조금 컵홀더의 크기가 크긴 하네요. 그리고 무릎 앞쪽 이제 공간에는 따로 송풍구는 없습니다. 이 부분 또한 이제 셀토스와 조금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셀토스 같은 경우에 이쪽에 송풍구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더운 여름에 2열 공간에서도 좀 비교적 쾌적하게 이동을 할 수 있었던 반면에 트레일블레이저는 그것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럼 뭐 적재 공간도 이제 한번 살펴봐야겠죠. 뭐 전동식은 아니고요. 이게 수동으로 열리는 그러한 리어 게이트를 장착을 하고 있고요. 적재 공간 자체가 상당히 좀 넓습니다. 기존의 뭐 경쟁 모델들 같은 경우에 이 리어의 그 적재 공간 자체가 뭐 작게는 뭐 250리터부터 넓게는 뭐 450리터까지 다양한 크기의 적재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동급의 경쟁 모델 가운데서도 가장 넓은 이 적재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단에 이 패널 자체를 이렇게 들 수도 있고요. 또 빼서 이런 식으로 하단으로 집어서 넣어서 더 많은 적재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512리터까지 이 적재 공간이 최대한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위쪽으로 올리게 되는 경우에 살짝 이 윗부분이 걸치면서 잡아주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또 이 트렁크 하단에 또 다른 적재 공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이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패널을 떼서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전고가 높은 짐들도 좀 여유 있게 수납을 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차량의 스타일 자체가 이제 쿠페형 스타일입니다. 차량의 루프의 높이가 조금 더 일반적인 SUV 모델보다는 이 전고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려하게 내려가는 이 라인 때문에, 그 다음에 수직 형태로 많은 짐을 쌓기는 어려운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패널을 아래로 수납을 해서 좀 더 깊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들은 충분히 좀 만회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2열 공간도 굉장히 좀 여유로운 이 시트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이 휠베이스가 긴 차량이죠. 거의 뭐 소형 SUV로 사실 배기량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크기만으로 따지면 뭐 거의 뭐 준중형 SUV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이 긴 휠베이스를 통해서 넉넉한 실내 공간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XM3의 실내 공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 지금 시트를 제가 지금 주행 모드에 제 지금 시트 포지션을 맞춰 놓은 상태인데, 주먹이 하나 반 정도가 들어가는 굉장히 좀 넉넉한, 이 차급에 비해서는 굉장히 넉넉한 실내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드룸 공간 같은 경우에 사실 시승 전에는 이 쿠페 스타일의 SUV다 보니까 이 루프 라인이 굉장히 조금 유려하게 좀 낮아지면서 이 헤드룸 공간이 좀 다소 좀 좁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좀 탑승을 해보니까 제가 키가 한 170 정도인데 주먹 하나 정도가 남는 이 헤드룸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XM3는 송풍구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뭐 더운 여름에도 조금 시원하게 2열 공간에서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 옵션에 따라서 이 2열의 시트에 열선 기능도 더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으로는 2개의 USB 포트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시트의 그 리클라이닝 기능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도를 조절해 주는 기능은 따로 없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각도 자체가 굉장히 조금 장시간 조금 이동을 해도 특별히 불편함 없을 것 같은 이 시트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1열에서도 그랬지만 레자 재질의 이런 소재들이 덧대어져 있어서 상당히 좀 부드럽게 이 몸을 감싸주는 부분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발을 놓는 공간 자체도 뭐 여유가 있습니다. 뭐 안쪽으로 좀 시트 안쪽으로 좀 발을 앞으로 좀 밀어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있어서요.
여유롭게 좀 이동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4륜구동 모델이 이 XM3에는 없습니다. 뭐 경쟁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티볼리나 뭐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4륜구동 모델도 존재하긴 하지만 이 4륜구동이 없는 XM3다 보니까 뭐 구동축이 지나는 부분이 따로 이렇게 높이 나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성인 3명이 앉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차급을 생각한다면 이 성인 4명이 앉아서 이동하기에 충분한 실내 공간, 2열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